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들로 인해 어제 하루 동안 부산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4곳이 한때 잇따라 잠정 폐쇄됐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응급실 폐쇄 조치는 해제됐고 부산에선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응급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들은 안에서 발이 묶였고 드나드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환자들이 잇따라 응급실을 찾으면서 부산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4곳이 한때 폐쇄된 겁니다. 40대 의심 환자가 방문한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은 가장 먼저 폐쇄된 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났고 이어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70대 남성이 찾은 개금 백병원과 50대 중국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실려온 양산 부산대병원도 전파 예방과 역학조사를 위해 선제적으로 응급실을 폐쇄했지만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폐렴 증세를 보인 요양병원 환자가 이송된 부산대병원 응급실은 밤 9시 20분쯤 폐쇄돼 9시간이 지나서야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영남 지역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부산시도 현장 즉각 대응팀을 꾸리고 격리병실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영남권에서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1시간여 거리의 부산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시와 보건당국은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대구와 경북 영천 등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영남권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부산 시민들 사이에 우려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남 쪽에는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전파됐다니까 불안하죠.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현실이 된 가운데 감염 의심 환자가 방문한 병원 2곳이 응급실을 긴급 폐쇄하는 등 부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방문객들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동시에 안에 있던 의료진과 환자 등 80여 명도 함께 격리됐습니다. 감염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산시와 보건당국도 재빨리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확진자 유입을 막고 접촉자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 기존 방식에서 지역사회 감염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 기조를 바꾼 겁니다. 방역소독 조기 채용이나 인력 조기 채용이나 또 중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부산시는 또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구군보건소에 즉각 대응팀을 꾸리는 등 상황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현장 출동 구급차와 장비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은 화훼 농가나 혈액 수급이 절실한 헌혈의 집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보다 못한 공공기관들부터 단체 헌혈에 나서는가 하면 SNS에 꽃 나눔 릴레이 운동이 펼쳐지는 등 자발적인 돕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구청 직원들이 하나둘 헌혈버스에 오릅니다. 헌혈버스는 반가운 손님을 만난 듯 모처럼 북적입니다. 혈액 보류량이 많이 없다고 해서 내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당장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헌혈이 급감하면서 지난달 7일 부산의 혈액 보유량은 경계 단계로 1.71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단체 헌혈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혈의 날 행사를 한 달 앞당기고 공공기관들이 단체 헌혈에 발벗고 나서면서 혈액 보유량은 열흘 만에 3.01분으로 관심 단계까지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적정 수치인 5일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선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지금 그 신종 코로나 사태로 헌혈이 매우 부족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나서고자 나왔고 우리 직원들도 다 동참하려고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졸업식에 잇따른 취소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 농가를 위한 꽃 나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꽃을 든 인증 사진을 SNS에 남기고 다음 주자 3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꽃 한 송이 릴레이를 시작했고 한 시중은행은 고객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서로 돕자는 이 같은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올해 부산 지역 공공기관 발주 공사 물량이 지난해보다 40%가량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부산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1,500만 원 이상 건설 공사는 2조 3,4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1조 6,500억보다 6,800억 원가량 늘었는데요. 이는 국비 확보 금액이 늘었고 대형 사업이 많아 발주 물량도 크게 증가한 걸로 분석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기수 간 경쟁 완화를 위해 하루 말 타는 횟수를 제한한 한국마사회가 시행 2달 만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기승 제한은 고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경마 기수 간 격차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수 한 사람이 하루에 말을 탈 기회를 최대 7회로 제한한 건데요. 이를 8회로 늘리고 심지어 다른 경마장 휴장기나 대회 기간엔 최대 13회까지 기승할 수 있도록 해서 노조는 주먹구구식 제도 운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정부가 승선 실습 나흘 만에 숨진 한국해양대 정승원 씨의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대와 한국선주협회 등이 참석한 실무회의에서 승선 실습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에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또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선언법 등 각종 법제도에 허점이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존폐 기로에 놓인 동부산대 대회 교육부가 강제 폐교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과거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재단 이사장 등 횡령 혐의에 대해 금액을 회수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라고 계고했는데요.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만큼 자진 폐교를 결정할 수 없어서 학교 폐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인 교육부가 강제 폐교를 위한 선행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남은 한 주는 봄 기온이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5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높게 올라서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한낮 기온 15도로 겨울 옷차림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대기가 다시 메말라가면서 어제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밤에 비가 오더라도 찔끔 내리는 수준이라 건조함이 완전히 해소되진 못하겠고요. 오늘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지만 영남은 대기질 보통 수준으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에는 안개와 구름이 걷히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한낮에는 부산과 양산이 15도, 울산과 거제가 1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는데요. 날이 포근해지고 있지만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동쪽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주말인 토요일 낮부터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요. 부산에서도 공천을 두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지만 경선 갈등이 본선까지 이어질까 부산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원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공정한 경선을 치르겠다는 다짐이지만 이면엔 공천 갈등을 우려한 사전 포석입니다. 부산진 을 선거구에 류영진, 김승주 예비후보가 참여했는데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김승주 후보는 이미 류 후보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중영도 지역은 권리당원 명부조회를 두고 특정 후보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열려던 원팀 협약식이 무산됐습니다. 공모관계, 협력관계, 유착관계를 확인해가지고 그런 관계에 놓인 후보는 깨끗하게 사퇴를 해버리고 그런 관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그 원팀으로서 협약을 하고.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해진 북강서 을에는 낙하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전략공천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총선 패배의 악몽은 또다시 되살아날 것이며 낙동강 벨트 선거 전체를 망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통합 이후 공천이 본격화된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중영도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자 기존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엉망인 것도 공관위원도 아니면서 전략공천을 받았다고 운운하는 것도 다 본인의 상황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낙동강 벨트로 묶인 경남 양산, 갑을 두 지역구도 전략공천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후보 선정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정시 모집 등록 마감 결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도 나왔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이미 예견된 상황이지만 막상 현실화되면서 대학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세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의 정시 모집 등록 마감 결과 신라대와 동명대, 부산 가톨릭대가 지난해에 비해 등록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미달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해당 대학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학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운영에 부실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매년 있는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하위 순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가장 큰 원인은 학령 인구 감소. 부산 지역 15개 대학의 정원 수는 3만 5천여 명. 그런데 지난해 수능 시험의 응시자는 3만여 명으로 대학 정원보다 지원자가 4,500여 명이 적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해집니다. 정원보다 학생 수가 무려 5,500여 명이 적어지면서 미달되는 대학이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적지 않은 대학들은 대학의 일종의 문을 닫는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이고 또 일부 대학은 정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 대학들은 수험생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지방대 생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상 초유의 정원 미달 사태를 맞게 된 지역 대학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가 모집에 사활을 건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은 한 주 동안 부산에서 열리는 전시 소식입니다. 부산 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작품전을 소개합니다. 문화산책 정은주 기자입니다. 벽에 걸린 큰 거울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금이 갑니다. 실제로 금이 간 것은 아니고 액정 화면에 녹화된 동영상이 재현된 비디오 아트입니다. 수목화를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모습이 드러나는 비디오 아트입니다. 바람에 일렁이는 꽃들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둔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은 퀴리 부인이 화초를 키웠다는 사실에 근거해 제목을 마담 퀴리로 정했습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3,0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영상 관련 작품 6점을 엄선해 특별 USB전을 개최합니다. 정말 보여주고 싶은 작품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장작, 부산 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정말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하이라이트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낡은 회화 작품 위주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현대적이고 재미있는 전시관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830년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진주성의 모습이 열폭 병풍으로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빼어난 풍광 덕분에 진주성을 소재로 한 수십여 점의 병풍이 존재하지만 이 작품은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 내부 관아의 모습에서부터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세, 남강에서 유유히 노를 젓는 사공과 인근에서 세월을 낚는 낚시꾼까지 마치 사진을 보듯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내부부에 있는 부속 시설도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풍경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또 세밀하게 그려져 있어서 풍속화의 그런 가치랄까 그런 것도 함께 갖추고 있는 작품입니다. 시립박물관 보유 유물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못한 유물을 새롭게 전시하는 첫 전시인 만큼 작품의 가치와 내용 면에서 전시의 성격에 부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구 암남동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네팔 국적 외국인 직원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계실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기계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전기 펌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수욕장 운영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운대구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 송치된 데 이어 다른 직원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해운대 수욕장 시설 설치나 철거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된 공무원 A씨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청 소속 간부 B씨 등 2명도 같은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식대 대납 등을 요구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추가 송치한 뒤 해운대 수욕장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6시 40분쯤 동구 범일교차로 인근 도로를 달리던 25톤 대형 트레일러의 타이어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이동식 소화기로 곧바로 불을 껐고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의 타이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 개 차로를 통제하면서 일부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앞차를 따라가며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혐의를 기소된 덤프트럭 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몰던 중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바꿔 진입하자 승용차 뒤를 따라가면서 300m 구간에서 80초 동안 경적을 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제10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5위를 지켜내는 등 동시에 4위 등급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부산은 어제 스키와 빙상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따내며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현재 185.5점으로 중간 순위 5위를 지켜냈습니다. 동계체전 셋째 날 이변이 없으면 스키 국가대표 강영서와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박성범 등이 금메달을 딸 걸로 전망돼 4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올 시즌 외국인 선수 연봉이 리그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롯데 외국인 선수 에드리안 샘슨과 댄 스트렐리, 딕슨 마차도의 연봉은 모두 13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연봉을 지출하는 NC 다이노스의 260만 달러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스프링 캠프 중인 롯데는 자체 청백전과 연습 경기 등을 통해 올 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실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늘면서 경찰이 교통사고 줄이기 100일 계획에 돌입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44명이 사망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명보다 76%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와 이동식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에는 오토바이 안전기동팀 2개 팀을 투입해 법규 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국을 오가는 부산항의 선박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과 중국 간 입출항 선박수는 모두 941척으로 지난해 1월 1,060척보다 11.2% 감소했습니다. 공사 측은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중국을 대신해 부산을 선택하는 선사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항 9개 부도의 장치율이 80%대에 육박하고 있어서 부산항 전체의 항만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해 국민은행과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80억 원의 특별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을 내고 기본은 보증 비율과 보증료 등 혜택을 포함한 4,600억 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 등을 고용한 혁신 성장 분야 기업입니다. 미군 배품 소각장 등으로 사용돼 왔던 부산 진구 옛 미군 물자 재활용 유통사업소 부지가 오는 6월 토양 정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일대는 중금속과 다이옥신, 유류 등으로 오염된 채 장기간 방치돼 그동안 심각한 환경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부산시는 일부 부지를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등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2020 부산국제광고제가 오는 8월 20일부터 사흘간 백스코 등 해운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광고를 다시 생각하고 재정의하며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의미를 담은 리에드로 정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업 광고의 형식 변화와 개인도 광고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광고에 대한 기존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주제전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캠페인 사례를 소개하고 광고의 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남은 한 주는 봄 기온이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5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높게 올라서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한낮 기온 15도로 겨울 옷차림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대기가 다시 메말라가면서 어제 부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밤에 비가 오더라도 찔끔 내리는 수준이라 건조함이 완전히 해소되진 못하겠고요. 오늘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지만 영남은 대기질 보통 수준으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낮에는 안개와 구름이 걷히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섰습니다. 한낮에는 부산과 양산이 15도, 울산과 거제가 1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는데요. 날이 포근해지고 있지만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동쪽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고요. 주말인 토요일 낮부터 다시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